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0%까지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급해온 지자체들이 예산 부담 때문에 지급률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고금리와 고물가로 민생 경제가 어려워 이전의 인센티브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인천시가 확보한 이음카드 캐시백 예산은 2,427억 원. 시민들의 이음카드 사용이 늘면서 인천시는 지난 5월 말까지 확보 예산의 70%인 1,700억 원을 소진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8월 중 인천시의 캐시백 확보 예산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과 시장직 인수위는 이음카드 캐시백 지급률을 10%에서 5%까지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캐시백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갖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 문제는 좀 잘 들여다보고 재정 상황, 어려운 분들한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인천시가 지난해 지출한 이음카드 캐시백 지급 예산은 3,434억 원, 이 중 국비가 1,436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인천시가 확보한 국비는 지난해 절반 수준인 727억 원뿐입니다. 정부가 지자체 중심의 지역화폐 운영을 요구하며 지원 예산을 줄였기 때문인데 10% 캐시백 지급을 유지하려면 국비가 줄어든 만큼 인천시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이음카드 사용자와 사용액이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캐시백 예산은 지난해보다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 지원 예산이 줄어 지방재정 부담이 늘자 지역사회에서는 인센티브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더 끝나가는 시점에서 지역화폐의 어떤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저희 생각하는 건 한 3%에서 5% 정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에 캐시백 외에 다른 어떤 상인들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용자들의 혜택은 다른 방식으로. 일각에서는 금리 상승과 고물가로 힘든 민생 경제 때문에 인센티브 10%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고물가로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이럴 때 이걸 건든다? 제가 봐서는 민선 8기 출발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가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냐. 그래서 경제 쪽이나 이런 쪽의 용역을 통해서 올바른 해법들을 찾아가면서 내년도에 변경하는 모양새를 간다든가 이런. 지역 소상공인들도 10% 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캐시백 10%를 유지하기를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매출이 얼마 안 되는 상점들을 이용하는 그런 데는 좀 캐시백을 10%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경기도에서는 지방 재정이 건전한 수원시와 용인시, 성남시와 화성시 등 대도시들이 인센티브 지급률을 먼저 축소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10%였던 인센티브 지급률을 지난달부터 6%로 내렸고 수원시도 이달부터 줄였습니다. 용인시와 화성시도 빠르면 다음 달부터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6%로 줄일 분위기입니다. 부천시는 지난 3월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률을 6%로 줄였다가 주민 반발이 커 2주 만에 다시 10%로 되돌리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방 재정 부담 때문에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줄여야 할지 아니면 어려운 민생 경제 때문에 유지해야 할지 민선 8기 행정이 주민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주유 가격을 비롯해 외식비, 공공요금 인상 예고까지 연일 오르는 물가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당장 서민들의 생활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정부와 경기도의 움직임에 발맞춰 민선 8기 부천시도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경제 위기를 극복할 대책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정아 기자입니다.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민생경제 위기 상황의 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서민경제에 부담이 가중되자 취임 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고물가와 성장 둔화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비상경제 대응 TF를 중심으로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이 부천시가 선제적인 위기 대응을 통해서 우리 부천시민의 민생의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조용익 당선인이 중심이 되는 비상경제 대응 TF는 단연 민생경제가 주축입니다. 크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 고용, 물가대책반으로 나눠 모두 4개 반을 꾸렸습니다.
여기에 부천시 민생경제 분야로 분류되는 6개 소관부서와 부천산업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합니다. 당선인께서 취임하시기도 전에 먼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시민 중심,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이 위기를 좀 함께 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에게 좀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의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 물가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시가 지역의 상권들하고 협조해서 첫 회의를 연 비상경제 대응 TF는 앞으로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비롯해 구직자 취업 지원, 에너지, 대중교통 요금, 장바구니 물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지난달 기준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4년 만에 가장 높은 5.4%로 가파른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선 8기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인수위 활동에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당선인들을 상대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인수위 측은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시의원 당선인들이 인수위에 참여한 건 민선 7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사당화에 대한 우려는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홍철호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을 맡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전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쌓은 의정활동과 행정 경험을 반영하기 위한 당선자의 요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원회 특정 성별이 편중됐다는 지적에는 민선 8기 인수위원회는 성비율이 아닌 김포 발전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앞서 같은 날 민주당 소속 8대 김포시의원 당선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이 자치 규범에 어긋난다며 인수위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수도권 매립지를 첨단산업단지와 공원, 체육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당선인은 최근 인천시의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위해 취임 후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 등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천경실련은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인천 5대 현안 정책을 전달했습니다. 네, 인천경실련 권하윤 사업간사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인천 5대 현안 정책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이번에 치러진 민선 8기 인천시장 선거는 후보 간 정책 경쟁보다는 네거티브 선거로 얼룩져 인천 시민들은 어느 정책 방향이 옳은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후보 간 뚜렷하게 이견을 보였던 수도권 매립지 사용 중단 및 대체 매립지 확보 현안을 비롯하여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 민영화 차단, 인천 이음 사업 운영 방안 재정립, 전문 임기제 공무원 등 보은 낙하산 인사제도 개선, 인천 시사편찬원 설립 등 현안에 대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인천경실련은 민선 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선거 당시 후보 간에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주요 현안에 대해 추진 방향을 정리하고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은 물론 시민 통합도 이루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안한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된 내용 살펴주실까요? 유정복 시장 당선인은 기존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위하여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당시 공약이어서 현재 환경부가 대체 매립지 확보 등 공약 이행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유정복 시장이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맺은 4자 합의에 의거한 환경부 주도의 대체 매립지 확보 용역 추진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이관 등의 선제적 조치 이행을 촉구하려면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조속 가동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이어서 인천 이음 사업과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안도 좀 짚어볼까요? 먼저 인천 이음 사업은 정부의 캐시백 지원 축소 방침을 반영하여 지역 화폐 사업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지적받았던 만큼 인천시에 인천 이음 대행사업 회계정상 검토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인천 이음 대행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선거 후에 보은 낙하산 자리로 악용되고 있는 개방형 직위 공무원 인사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전문 임기제 공무원의 월권 행사, 업무 준복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인사행정의 공정성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경실련 권하윤 사업관사였습니다. 최근 운영사가 바뀌면서 김포페이 이용 방식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바뀐 김포페이가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예전보다 더 불편해졌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네, 달라진 김포페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김포페이를 둘러싼 궁금증들 풀어봤습니다. 운영사만 바뀌었고요. 결제 방식은 QR코드를 인식하거나 실물 카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충전 한도는 기존의 김포페이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 총 한도액이었는데 새로운 김포페이에서는 총 보유액이 200만 원인 것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만 원으로 기존이랑 동일합니다.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일부 가맹점에서 잘못 알고 계신 사실이고요. 기존이랑 동일하게 QR카드 인식은 수수료가 없고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에만 체크카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의 결제가 QR 인식 같은 경우에는 현금 카드 결제가 기반이어가지고 원하실 때 언제든지 정산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바일 카드 시스템 기반이어가지고 D+2일에 자동으로 정산이 되세요. 그 부분을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그 정산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더 편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이름이 마스킹 표시가 돼가지고 표시가 되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카드 결제 시스템 기반이다 보니까 카드 결제로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전처럼 마스킹 표시된 이름으로 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포페이는 32만 시민분들이 사용하시는 김포시의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제로페이 가맹점을 연계해서 사용처를 좀 더 확보할 예정이고요. 기부 기능 같은 걸 추가적으로 여러 기능 개발해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미래 공원 녹지 활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포시는 최근 2035 공원 녹지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행정구역 내 공원 녹지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종합해 부분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기본 계획에는 생태 이음습 조성이나 시민 참여 공원 조성 등 푸른 도시 김포를 위한 4가지의 추진 방안과 세부 전략이 담겼습니다. 김포시는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최종 계획안을 확정하고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부천 소사경찰서와 LH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20일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위한 셉테드 업무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경찰과 LH는 건축 현장을 비롯한 LH 사업 부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환경을 설계할 예정인데요. 셉테드 기법은 건축물 등 환경을 개선해 범죄를 사전에 막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는 도시 설계를 말합니다. 부천 소사경찰서와 LH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4월에도 부천 범박동 창영초등학교 일대 통학로를 중심으로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 사업을 마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